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네, 집회 나가기 전에 2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서 추억을 좀 공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2017년 10월 16일 대통령께서 재판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님은 안 나왔지만 그 대신에 최소은 씨하고 안종범 씨 재판은 열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번호를 추첨을 해서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 전에 재판에서 연기된 것들이 있다가 계속 17일 날 또 16일, 19일 날 들어갈 수 있는 그 연기된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첨이 되지 못해서 2017년 10월 19일 날 재판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어요. 마침 그런데 그날이 이재용 씨 등 삼성 재판의 항소심이 첫 번째로 열리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갔다가 또 중간에 이영선 행정관 재판이 있어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했다는 기록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기록을 좀 많이 해놓은 것도 있고 해서 한번 그때 그 기억을 공유를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대통령 재판에 들어간 분이 전해준 얘기인데, 안종범 증인신문 오전 재판에서 안종범 증인신문, 이거는 뭐 전해진 소식이니까 제가 느끼기에 검사들이 완성이었음. 그렇죠. 안종범이 그대로 인정해버림. 이렇게 했는데, 안종범은 사실 뭐 제가 기억하기에도 검사들하고 입을 맞췄다는, 검사들이 원하는 답을 굉장히 많이 해준 그런 사람이었고, 실질적으로 이 재판에 대통령 그 국정농단이라 하는 재판을 이 사람이 도래한 그런 거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검찰들한테 맞는, 결정적으로 안종범 수첩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종범이 굉장히 우물쭈물하는 그런 거였었죠. 그런데 오후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 부회장 변호인 신문이 있었는데,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은 공익 목적으로 기업 출연은 그런 목적이었음. 롯데 면세점 특혜 의혹 없음. 홍종학 법이 이거는 누군지 모르는데, 홍종학 법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제도 개선한 것이 결코 롯데 면세점에 특혜를 주지 않았음. 이분도 여기까지 보고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제가 요거는 이제 제가 길게 썼네요. 예, 아침에 신동빈 회장 올라가는데, 신동빈 회장님은 이 재판 거부하세요. 거부하셔야 합니다. 이 인민재판 거부하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올라와 들어가는데 이 재판 거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신동빈 회장한테도 거부하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종범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고, 대통령이 안 나오셔도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이 안 계셔서 그런지 마음 놓고 검사들 마음에 들게 답을 하는 것 같고, 처음 신문서를 보면서 답을 해도 되냐고 물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자기 기억에 의해서 답을 해야 될 텐데, 검사들하고 조사받은 걸 보고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판사들이 증인들에게 기억으로 답을 하라고 하고, 기억이 안 나면 답을 안 해도 좋다고 하는데, 이건 뭐 개껌들과 한 통 속이 되겠다는 건지.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 기억으로 얘기를 해야지, 검찰들하고 검찰들한테 조사받은 거, 그거 뭐 검찰들한테 맞는 그런 답을 써놓은 그걸 보고 대답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자기가 했다는 거는 확실히 자기가 기억을 할 거고, 말을 맞춘 거는 어디선가 버벅대니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휴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 재판 왔다가 11시 이영선 행정관 재판 보고 점심 먹고 다시 삼성 재판 들어왔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거는 제가 너무 짧아서 그런지 제가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은 거 같아요. 10시 이영선 행정관 있는지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게 있네요. 특검 의견서 제출 정호성 이현정에 의하면 정호성이 사용한 것이 차명폰에 대한 얘기를 물었네요. 이영선 행정관이 차명폰을 준비를 해서 뭐 정호성이나 대통령께 쓰라고 했다는 그런 혐의를 얘기하는 건데 이때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이 차명폰을 사용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다 쓰는지를 모른다고 한 것이 이렇게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이 사람이 쓰는 건지 정호성 비서관이 차명폰을 사용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게 위증이라고 이걸 호성진 검사 이게 엄청 개소설 쓰는 검사가 있어요. 이것이 위증이라고 이제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는지 왜 이렇게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피고인 앞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표시도 제가 해놨고 추가 증거 자료를 변호사가 또 냈고 또 판사가 이거를 채택을 했네요. 뭐 이런 차명폰에 대해서 차명폰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위증을 했다고 검사들이 계속 했다고 하고 그리고 판사가 진술이 불리하면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또 메모를 해놨고 호성진이 또 질문을 계속을 했는데 이때는 아마 이영선 행정관도 국회나 헌재에 아마 이게 출석을 요구를 받고 여기에 아마 여기서 위증을 그래서 출석은 했나 보네요. 그래서 위증을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는데 2018년 제가 1월 달에 갔을 때 국회 위증을 해갖고 11명이 재판받는 게 있었어요. 예, 이영선 행정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네요. 그래서 아마 이날은 2017년 10월 19일 날은 이영선 행정관이 차명폰 이를 가지고 위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제가 아마 10시 19분에 들어갔다가 삼성 재판에 왔다가 11시 이영선 행정관 재판 보고 점심 먹고 다시 삼성 재판 들어갔다고 제가 이렇게 글을 썼네요. 오전에 그 김영천이라고 깍두기 머리에 한 그 남자가 있는데 삼성 재판에서 주신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굉장히 악질이었었어요. 진짜 무식하게도 생겼어요. 마지막 최소은 씨가 2017년 12월 14일 날 마지막 재판할 때 이 김영철 검사를 아주 그냥 확 짓밟아 버렸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김영철 개껌이 원고 원심 선고에 대해 살붙여서 말하는데 구역질 났습니다. 그때 제가 승마 지원에 대한 거 이런 거 물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하고 만나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이런 거를 제가 많이 써놨어요. 그때 그러는데 왜 이날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도 제가 자리가 엄청 삼성 항소심이었는데 삼성 직원들이 안 와서 그랬나요? 굉장히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때 이재용이가 대통령을 만나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김영철이가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써놓고 그렇게 했었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김영철이가 원심 선고에 대해서 살붙여서 말하는데 구역질이 났다고 제가 메모를 해놨고 박 대통령과 최순 씨가 작당하여 삼성을 덩치 먹으려 했다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군요. 더 이상 듣기 싫어 이영선 재판으로 좀 일찍 갔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삼성 재판을 갔다가 이영선 씨 재판으로 다시 갔네요. 삼성 재판에서 원심에서 유죄를 한 성마 지원에 관해 객금들과 삼성이 서로 번갈아가며 변론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장이 시간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며 이 자리에서 사안을 부각하는 정도만 하지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며 객금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머리와 눈썹까지 모두 하얀 게 신성 같군요. 그 정영식 판사님이 그 나중에 재판이 끝나고 제가 법정 밖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얼굴은 나이 들어 보이진 않는데 하여튼 머리나 뭐 이 눈썹이 전부 다 하얘서 나이가 좀 굉장히 많이 들게 보였던 판사였었던. 그러면서 제가 이 분위기로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결국 이제 이 판사님이 집행유예로 이재용 부회장을 풀어주게 돼서 그나마 좀 우리가 뭐 100% 만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한테서는 그나마 좀 지금도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선고를 해줘서 고마운 분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개껌 늘 검사로 들어온 것들 박주성, 김혜경, 김영철, 강백신, 양재식 전부 다 악질들이에요. 이것들. 또 한 인간은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름했었고 그 다음에 태평양 변호인단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여전히 의연하고 꿋꿋한 자세라고 제가 해놨네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삼성재판에서 나온 말 아시아 올림픽 메달 선수란 허울을 씌워 말을 타기 싫어한 정유라를 이용했다고 여자 검사 김혜경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재판에서 떡검 김혜경 왈. 그래서 제가 또 막 성질도 나고 나중에 소리도 지르고 근데 노트에 떡검은 아시아올림픽위원회를 고소하지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언제 재판에는 아시아올림픽 위원장을 정인을 불러라고 소리도 친 적이 있었죠. 네. 이렇게 했었고, 이때쯤에 2017년 10월 달 1일부터인가 해서 조은진 대표가 단식을 해온 날짜였었어요. 그래서 그 단식에 대한 거는 제가 쓰지를 않고 다른 분이 쓴 건데 단식 투쟁 10일차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금은 적막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대통령 재판을 더 이상 구속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렇게 조은진 대표가 단식도 하고 저희가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기어이 2017년 10월 13일 날 대통령을 풀어주질 않고 추가 기소를 한다고 했었고 16일 월요일 날 아침에 대통령이 재판 거부한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된 날이라 19일 이때쯤에는 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를 기분을 느낄 수도 있었었죠. 단식 투쟁 10일차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조금은 적막함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단식 투쟁 중인 인원은 대표님 포함 현재 4명입니다. 방훈아 강원도 도당위원장님, 그다음 박종화 자유애국연합 대표님, 신동욱 공화당 총재입니다. 어제는 박일도 경남도당위원장께서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 119에 실려가는 바람에 많은 동지님들께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은 없었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모처에서 요양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한상영 목사님이 단식 투쟁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상영 목사님은 지난 토요일 단식 5일차에 부인의 병 간호를 위해 단식을 중단하고 현장을 떠났었는데 다음날 일요일을 맞아 대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다시 불러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투쟁을 한 거죠. 어제 오후 3시에는 그러니까 18일 오후 3시에는 국회 입법처장이 다녀갔는데 수행원이 5, 6명은 되더군요. 국회 입법처장 파워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오후 5시에 대표님께서 국회 정론관에 들러 기자회견을 하셨고 네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하시고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도 대표님은 또 활동을 다 그대로 또 하셨어요. 기자회견 하셨고 JTBC 타블렛 PC 조작과 무너진 법치, 폐륜 정당, 자유한국당을 규탄하시며 몰락한 우파와 새로운 우파의 등장에 대해 설명하시고 국회 내에서 타블렛 PC 특검 수용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눈도 깜짝 안 해요. 타블렛 PC 특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전날과 달리 비록 목소리에 힘은 없었지만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결기에 찬 음성으로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동할 때는 대구에서 올라온 친구분과 대구 구상모 구의원의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셨습니다. 오후에는 허평환 공동대표님, 정미용 사무총장 및 김경혁 공보위원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업무
업무 협의 및 당무 보고를 받으시며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제부터 서울 당원분께서 직접 만들어 오신 호박죽과 전복죽으로 회복식을 하고 있었고, 친분 있는 또 다른 당원께서 연이틀간 찾아와 죽을 사주고 가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낮에는 의원실에 들러 컵라면까지 얻어먹었는데 그간의 피로가 쌓였는지 밤에는 제가 먼저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나 봅니다. 새벽 5시경 대표님께서 화장실 가실 때 일어났고, 대표님의 모습은 어제보다 움직임이 느리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다들 기력이 다했는지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기상하시던 분들이 6시 반이 넘어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 어쩔 수 없이 불을 켜 기상을 알렸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대표님께서 누워서 휴대폰 검색을 하시다가 다시 일어나 앉아 검색하시다가 눈을 감고 주무시는지, 오전 8시쯤 모두 세면을 마치고 모두 정자에 앉았는데 바깥이 좀 소란스럽더니 어느 동네 사람인지 금방 알아들을 소리가 텐트 밖으로 들립니다. 저기 수고 많으십니다. 단식하느라 수고 많으신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려야 하는디요.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서 누군가 싶어 궁금증에 고개를 내밀어 밖을 보니 사이클 복장으로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국회 방호 경비원들과 실강의를 벌이고 있네요. 술도 한잔 한듯 술 먹고 오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네요. 이 남자는 잠시 소란을 피우다 갔는지 조용해졌습니다. 8시 20분경에는 근성도 의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표님을 찾아 인사하고 갔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조금 전 박일호 경남도당위원장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향 거제병원에 입원 요양 중이시라는데 한시라도 빨리 대표님 단식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박 위원장님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 미연미나 주스 한 잔도 마시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곳에 있을 때보다 나와서 회복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한시라도 빨리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해야 대통령도 만나고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단식 중단을 촉구하시며 특히 대표님 같은 체질이 더욱 위험하다고 걱정하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계속 글이 좀 더 길게 있었는데 이거는 강덕수 위원장님이 쓰신 글이네요. 이상 11차 단식 투쟁 현장에서 대구시 당 위원장 강덕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글 쓴 것이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또 21일 날 토요일이네. 그때 날짜를 보면 19일이 금요일이었었고, 목요일이었었나 보네요. 그랬는데, 19일 날, 21일 날 오후 2시, 그때는 우리가 2017년대는 마로니에 집회를 했었나 봐요. 대학로 마로니에 주호님 참석하신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단식을 하시다가도 이 집회에 오셨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 대표님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눈물 나고 애처로운 마음입니다. 조이님의 단호한 의지와 살신성인의 마음을 잘 알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앉아있기도 힘겨운 몸 상태에도 휠체어를 타는 한이 있더라도 집회는 참석하신답니다. 당원 동지와 애국 국민들만이 조 의원님의 단식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조 의원님의 단식 중단을 요구하고 더욱 가열차게 힘을 내서 투쟁하자고 간청 드립시다. 모두 이번 토요일 2시 대학로로 모입시다. 요거는 제가 쓴 글씨는 같진 않고 제가 이거를 아마 집회 참석 독려하시는 분의 글을 온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씨의 문체는 아니에요. 예, 이거는 다른 분이 쓴 거를 제가 공유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19일에 제가 글이 많네요. 이때 2017년 이때는 2017년 10월 19일 이때 허은진 행정관이 아마 구속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마 옮겨온 글인데요.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19일 그렇게 했는데 금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모시고 지켰던 허윤준 전 행정관께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오늘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결국
정해진 수순처럼 구속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으로 활약하신 황성욱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허현준 행정관님의 법률 대리인단이 구성되셨고,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신으로 지켰던 허현준 행정관님과 같은 애국자를 이제 우리 우파 진영과 애국 국민들께서 구하고 3심까지 있을 법정 방어를 위해 십시일만 돈과 후원으로 지원해야 될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우 변호사님과 상의를 했고, 우파 진영의 송근존 변호사님, 최공재 감독님 등 많은 우파 인사들께서 허현준 행정관 구하기에 함께 동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계좌나 단체들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거기에 허현준 구속이라고 하면서 후원 독려하는 이 글들 올라와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충신 허현준, 문재인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당당한 글귀를 보여준 허현준, 이제는 우리가 친구를 도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었고, 허현준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제가 재판장에서 여러 번 보고 울컥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달면서도 제가 뭐 그런 내용도 올렸었고, 지금 재판장이라가 재판을 보면서 또 허현준 행정관의 글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네요. 다행스럽게 지난번 1일이었었나요? 벌써 얼마 전에 그나마 석방이 돼서 10월 1일 되는 0시에 나오셔서 그나마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이 다행이고, 현준 행정관은 1년 6개월 받은 거를 결국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든 뭐 걱정할 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원하신 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욕심은 뭐 허현준 행정가도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하여튼 더 용감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글들은 제가 많이 썼고, 사실 또 그날 또 그런데 아마 그 전날 그 대법원관을 또 그 좌파를 하나 임명을 했어요. 노정이라고. 근데 이 여자가 2018년, 여기는 2018년도네요. 그래서 대법원의 판사들을 바꿀 때 했는데 전부 다 대법원 판사들로 대법원이 민변 출신들을 다 바꿔서 이때도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글들을 올렸네요. 그래서 대통령 선고 뭐 대법원 올라가는 것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글도 아주 험하게 썼네요. 뭐 욕도 해가면서 아주 대놓고 쟤를 때리겠다는 거구나. 또 숫자 들어간 거 이런 재판 왜 하냐. 전부 다 박 대통령 사진을 내건 개 언론 그렇다고 판사 소개한 것이 이런 여자라서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군.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여자가 됐다고 엄청 또 떠들어가면서 했는데 저는 이제 욕을 하면서 올렸네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야 정신 차릴 개 같은 점점점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신동빈 회장님 며칠 전에 신동빈 목요일이었죠. 신동빈 회장님의 그 대법원 판결일 때 그 사실은 뭐 지난번에 박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있고 대법원 판결도 저는 처음 들어가 봤었죠. 신동빈 회장의 재판을 보러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때 판사가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4분 대법관하고 여자 대법관 이렇게 나오는데 뭐 민사, 행정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나온 판사들이 조희대, 이동원, 또 여자 판사가 민유숙, 그 다음에 김재영 이렇게 나왔어요. 그 조희대 판사가 바라보면서 두 번째 왔는데 이 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 판결을 많이 내렸는데 그게 이동원 판사는 바로 알겠어요. 얼굴이 잘생겼고 대통령 대법원 판결일 때 다른 판사들하고 다른 의견을 내서 요거를 이 판사가 반대를 한 거죠.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
대부분의 판사들하고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파기환송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뭐 그런 원인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재용 씨 재판이나 이런 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준비를 이런 걸 출력해 놨는데 처음에 있는 분이 조희대 대법관이고 그다음에 이동환 대법관이에요. 예. 그래서 요 네 분들이 다른 판사들하고 대법관들하고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파기환송될 수 있는 그런 거라 제가 요거를 출력해 놓고 있는데 앞에 두 분이 신동빈 회장 재판에 나왔었고 신동빈 회장 재판에서 기각한다고 읽었던 분은 김재영이라는 그 판사였었어요. 여기에 나온 대통령 재판에서 이렇게 다른 결정을 낸 판사는 아니었고 그랬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통령 재판에서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낸 이분들인데 그때 이제 이 자료를 올린 분이 어이없는 현재의 8대0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13대 0이 아닌 9대 4였다. 이렇게 썼고 정의의 이름 4명의 대법관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출력을 해놓게 있었네요. 여러 가지 19일날 하루에도 뭐 올라가는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이 굉장히 많고 해서 카톡방 글들은 쌓이고 있다가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고 이제 페이스북에 주로 글을 올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보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다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찾아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기사들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신문에 난 기사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걸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나올 때 바로바로 보관을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블로그라든가 밴드에 뭐 공개되지는 않고 제가 그냥 참고처럼 보관하는 경우가 있고 페이스북은 뭐 공개된 자료를 해갖고 올리는데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2017년도나 이때쯤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그때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또 오늘 좀 말이 길어졌는데 빨리 준비하고 또 서울역 집회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지님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